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음을 배워보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발음을 하나를 배워볼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발음인데 일단 단모음은 맞습니다. 단모음은 맞습니다만 이 발음을 우리가 슈아 발음이라고도 불러요. 슈아 발음. 슈아 발음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발음 알파벳상에는 없고 발음교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소리가 바로 단모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모음들은 이런 발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라든지 그런 발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자, 이렇게 생겼죠. 이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발음이에요. 근데 이 발음이랑 요거랑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발음이랑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턱이 많이 내려왔었죠. 그죠? 아래턱이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래턱이 절대로 많이 내려오면 안 되고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가장 편안한 입모양 있죠. 아래턱이 내려오지 않고 자신의 평소 입모양에서 그냥 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 슈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데 그냥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절대로 턱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발음이 됩니다. 턱의 움직임이 없이 자신의 평소의 입모양대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음할 때 턱이 열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 혀의 변화는 혀 끝은 아래 치조 뒤에가 있어야 되고요. 혀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아래턱 가까이에 그냥 아래 치조 가까이에 두기만 하면 이 발음은 저절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발음도 역시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모든 모음이 그렇죠. 모든 모음들은 다 유성음인데 잠에서 사용하는 유성은 그냥 성대를 올려주는 거고 모음에서 사용하는 유성음은 성대가 긴장이 되는 거죠. 강세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요 발음 자체는 슈아 발음 자체는 강세가 오진 않아요. 슈아 발음 자체는 오지 않고 여기에 이제 알 발음이 붙었을 때 새롭게 오게 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거에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요거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들을 수가 있고 이 발음은 어쨌든 혼자서는 절대로 강세가 올 수가 없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국어에서 이 발음을 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발음도 어라고 쓰고 이 발음도 어라고 쓰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어라고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아래턱의 변화 때문에 조금 소리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말의 어는 턱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턱이 열리는데 영어에서 이 발음은 턱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턱이 열리는 것 때문에 소리 차이가 있지만 들어보면 어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으라고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고 좀 전에 배웠던 대로 아래턱을 내리지 않고 혀끝은 아래 치조 뒤에 두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슈아 발음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슈아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슈아 발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발음들, 특히나, 중요하지 않은 자음들이죠. 자음들은 요 슈아 발음으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영어는 강세 언어죠. 그죠? 강세가, 우리나라는 단어 하나만 정확히 읽으면 되는 음절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강세 언어예요. 강세 언어. 그래서 강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강하고 길게 소리를 내주고요. 그 강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약하게 소리를 내줘요. 근데 강세는 모음에만 들어오게 되겠죠. 맞죠? 모음에만 들어가서 이렇게 단어를 형성을 시켜주는데 모음에서 내가 강세를 강하게 주고 길게 해줌으로써 그 단어의 뜻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은 길이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음절 언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죠. 어머? 이런 발음을 한번 볼까요? 어머? 자, 이 발음은 영어로 써보면 뭐 정도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어머
이 두 개를 그냥 똑같이 하나만 정확히 읽어주면 돼요. 하나씩만.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만 영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강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순수 음절이기는 한데, 영어에서는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음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음절에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강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리듬이 있다라는 얘기고, 요렇게 사전상에서 강세 표시를 해주는 건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강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요렇게 작은 강세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한국어와 가깝고, 단지 이 강세와 순수 음절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만약에 영어에 실제로 이런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알아듣지, 이렇게 발음하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 영어의 특징은 강세와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세 때문에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영어는 읽어줄 수가 없어요. 영어는 정확히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뒤에 슈어 발음이 쓰여져 있는데, 요게 만약에 슈어 발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모음이었다면 요거는 그 슈어 발음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 단어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단어에 들어가서. 먼저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런 단어를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앞에가 슈아 발음이고 뒤에가 강세 음절이에요. 그러면 슈아 발음에 있는 음절이 강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강세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큰 강세가 있고 여기에 작은 강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리듬을 지켜주고 여기에서도 큰 강세니까 당연히 리듬을 지켜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거예요. 영어에서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오죠. 그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자, 해볼게요. 그러면 아우 이렇게 쓰죠. 뒤에를 읽어볼까요? bout 한 번 더. about 한 번 더요. about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슈아 발음이란 말이에요. 슈아 발음. 그래서 입모양이 우리나라에서 쓰듯이 어가 아니고요, about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입모양에서 소리만 내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음절로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스펠링상으로 음절이 나왔는데, 이따가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또 한번 그 슈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알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about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하는 겁니다. 절대 abou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about 이렇게 해서 아주 짧고 이제 강세에 가서는 강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순수 음절의 특징은요, 굉장히 짧고 약해요. 굉장히 짧고 약하고 강세만 정확히 지켜져도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따 단어에 들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영어에서 강세 음절은 강하고 길게 발음을 해주는 거고요. 순수 음절들은 그 리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세 음절에 비해서 짧고 부드럽게 발음이 돼요. 그게 영어 리듬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about 한 번 더. about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기에서 저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슈아라는 걸.
강세는 여기 있고요.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그죠? 강세음절은 첫 번째 있고요. 나머지는 순수 음절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게 돼요. 강세음절에선 당연히 큰 강세가 생겨날 거고 뒤에 있는 음절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길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자,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보죠. 이렇게 돼요. 자,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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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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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오, 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럼 앞뒤로 자음들이 들어가죠. 자,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뷰, 뷰, 뷰. 다시 한번. 뷰, 뷰, 뷰. 티, 티. fall, fall. 뷰, 티, fall.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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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다시 한번.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하는데 강세음절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빼고 이 뒷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강세가. 그죠? 이 단어에는 강세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세가 있는 부분은 강하고 길고 정확해야 돼요. 소리가 하나도 변형이 생기면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수 음절로 가게 되면 여기는 영어라는 특성상 강세가 있어요. 작은 강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표시를 안 해줬다고 해서 강세가 없는 건 아니고 영어의 소리를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인데 기본적으로 음절에도 강세는 있어요. 여기 앞에는 실제 강세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냥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가는 언어가 아니라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순수 음절 두 개는 아주 짧고 부드럽게 소리가 절대로 강해서는 안 돼요. 아주 부드럽고 이제 연하게 소리를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요거를 먼저 봅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유가 들어오게 되면 우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우,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beautiful, beautiful 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음교를 보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를 표시하지 않는 사전도 있어요. 요렇게. 그냥 FL만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냐면 이 슈아 발음의 특징이에요. 슈아 발음의 특징. 슈아 발음의 특징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입모양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입모양이니까 F 발음에서 내가 L 발음을 해주게 되면 중간에 저절로 그 슈아 발음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넣지 않고 발음을 해도 full, 넣고 발음을 해도 full이에요. 내가 F 발음에서 L 발음까지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소리가 바로 슈아 발음인데 표시를 해주든 해주지 않든 두 개는 같단 말이에요. 발음하는 형식은. 슈아 발음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입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고 혀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F에서 L 발음을 가는 그 중간에 이 소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슈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없다고 해도 내가 슈아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해준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요 발음과 요 발음만 할 수 있으면 그 중간에 슈아는 저절로 들어가 있어요. 슈아 발음은 어차피 자연스러운 입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음절을 봅시다. 두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을 보면 T예요. T. 그죠? T4, T4, T4.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요 발음을 실제로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 발음을 요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들어보면 사람들이 요거로 발음하는 사람, 요거로 발음하는 사람이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요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로 발음을 하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위로 발음을 하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자, 요 발음 두 개가 내가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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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두 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어의 강세와 관련이 있는 건데 내가 강세 있는 음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고 정확하고 강하게 발음을 해요.
근데 순수 음절로 왔을 때는 요 소리는 어차피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강세가 중요한 거지 요 부분은 그냥 단어의 뜻을 부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안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리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읽어주게 되면 이 음절이 다 그 큰 강세가 다 생겨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아주 짧고 부드럽게 소리를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요렇게 그 순수 음절에 들어가 있는 모음들은요 모두 슈아로 바뀌어서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발음을 하고요 사람들도.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beautiful, beautiful 천천히 하면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지만 만약에 빨리 발음을 하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자 그럼 제가 구분을 해볼 테니까 제가 같이 쓰는지 따로 쓰는지를 보세요.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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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자 지금 저는 한 번씩 했어요. 소리 차이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발음과 발음이 구분이 거의 없죠. 이거는 이 영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세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하고 순수한 음절 부분은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음절을 구분하는 모음들은 다른 모음들은 다 슈아로 바꿔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슈아가 일어나고 어차피 이 부분에는 지금 슈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슈아 발음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 발음을 하는데 흘려 발음할 때 내가 입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다 보니까 입술 모양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게 요 슈아 발음의 특징이에요. 이제 단어 또 다른 것들 들어가면 또 볼 거예요.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서도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쨌든 간에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뚝뚝 끊어서 발음을 하면 안 되고 이어서 발음을 할 때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다시 한번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이 단어가 발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발음이에요. 이 발음. 자, 이렇게 발음교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큰 음절은 여기에 있죠. 작은 음절은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제가 리듬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발음을 넣어야 돼요? 지금 발음교상으로는 모음이 없죠. 자음만 2개가 있죠. 어떤 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슈아 발음입니다. 슈아 발음. 슈아 발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슈아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표시를 해주는 사전도 있고 해주지 않는 사전도 있는데 요거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항상 넣는데 없는 사전들도 있어요. 그냥 자음만 2개 넣는 사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슈아 발음이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자, 이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자, 앞에부터 발음을 해볼게요.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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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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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 po, simple, simple, simple. 다시 한번. simple, simple, simple. 다시 한번. simple, simple, simple.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음절이 나뉘게 되죠.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흘려서 발음을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흘려서 발음을 해도 돼요? 여기는 정확하고 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강세 음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강세 언어였죠. 강세 음절은 반드시 강하게 발음을 해주고 여기 있는 부분은 순수 음절이기 때문에 그 리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성도 작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흘려보내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simple, simp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simple, simple, simple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 원리도 다 영어의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영어의 언어라는 특징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강세 음절은 강하고 길고 정확하게, 순수 음절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약하게 그리고 빠르게 발음을 해줘요.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있는 자음들만 정확히 발음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이 단어는 정확히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도 그런가요? 한국어도 sembo 이렇게 발음하면 우리나라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줘야지 의미가 통하는 언어인 거고, 영어는 강세를 지켜줘야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simp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영어는 simp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강세 부분은 반드시 강하게. 그래서 제가 이 자음들의 설명을 할 때 혹은 단모음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그 강세음절의 시작 소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요 부분이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주고 강한 공기를 내줘야지 내가 강세를, 즉 성대를 강하게 긴장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 동작이 전혀 없이는 내가 요걸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가 강세 음절은 정확하고 강하게 강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순수 음절은 강세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절대 없는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요거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을 뿐인 거지 절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simple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해요. 그죠?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는 지켜주되 내가 여기보다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imple 다시 한번 simple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요렇게만 썼었잖아요. 이렇게 PL만 썼었는데 요 발음들이 되는 경우는 요런 경우에 자음 플러스 L2로 끝나는 경우, 자음 플러스 L2로 끝나는 경우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음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음절이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슈아 발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뭐 구글이라고 하는 단어도 GLE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발음교로 봤을 때는 요거죠. 요렇게 쓰는 요렇게 쓰는 사전도 있습니다. GL만 써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강세 요거를 슈아 발음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요렇게 될 때는 요거를 하나 두 개 소리는 똑같아요. go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기는 한데, 만약에 요게 안 넣어서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슈아 발음을 넣어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까요? 이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 자, 앞에 있는 거에서 리듬이 크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슈아 발음이죠. 그죠? 안 써있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알겠죠? 자, 해볼게요. 이게 이 단어의 리듬이에요. 자, 앞에부터 발음을 해봅시다. gamble 한 번 더 gamble. 자, 이 단어도 요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를 보면 자음 플러스 LE죠. 자음 플러스 LE.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발음은 바로 슈아 발음이었죠. 그래서 요 발음은 이렇게 부드럽고 가볍게, 그리고 짧고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요 부분을 좀 보세요. 이 부분. 지금 보면 강세 음절이죠. 맞죠? 강세 음절, 순수 음절인데, 강세 음절의 모음은 요거예요, 지금. 발음이요. 요 발음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이 발음을 슈아로 바꿔서 발음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슈아로. 바꿔서 발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강세 음절이요, 강세 음절. 여기는 정확하고 길고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의 강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강세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뒤에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지 앞에 있는 강세 부분이 틀리게 되면 아예 모음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보 이렇게 발음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죠. 반드시 gamble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요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무슨 단어인지 이해를 그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강세음절에 있는 경우는 절대로 슈어 발음으로 바꿔서 하면 안 되고 항상 정확한 발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그렇게 해주게 되고 지금 보면 순수 이 강세음절이죠. 이 부분이 강세음절의 시작이 G 발음인데 G 발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G 발음의 특징. 강세 음절일 경우에 혹은 뭐 어떤 음절이어도 그렇지만 G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보다 소리가 훨씬 더 느리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요렇게 발음을 하죠. 해볼게요. gamble 영어입니다. gamble gamble 이렇게 발음이 돼요. 우리나라 말이 느려요? 아니면 영어가 느려요? 출발 소리가 한국어 소리가 훨씬 더 빨라. 훨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빨라요. 영어 소리는 한번 멈췄다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G 발음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G 발음은 연국의 폐쇄음이었죠. 연국에를 막아서 공기를 막았다가 이렇게 나오는 소리인데 G 발음이 이렇게 단어의 처음 또는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도 기역 발음을 만들 때 여기를 써요. 연국에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cam 바로 열어버려요.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버리는데 영어에서 G 발음은 폐쇄음이에요. 폐쇄음의 특징은 바로 공기를 모아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gam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영어는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0.001초라도 0.001초 혹은 0.1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보다는 느리단 말이에요.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를 내가 많이 모아놔야 내가 강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공기가 없으면 강세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반드시 한번 소리가 멈췄다가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gamble 이게 아니라 gamble 이렇게 소리가 한번 멈췄다가 나온다고요. 그게 공기를 모아주는 시간인 거예요. 공기를 모아주는 시간이니까 요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공기를 모아서 공기를 강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소리를 내야 그 다음에 내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거고 요 준비가 없으면 한국어처럼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렇죠? 반드시 G 발음이 있을 때는 앞에서 내가 소리를 모으는 그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만들기 전에 항상 이런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랑 발음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이 소리가 좀 큰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입 구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앞에 소리가 많이 들어요. 공기를 모을 때 그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요거는 뭐 안 나도 상관은 없는데 뭐 저처럼 내라는 건 아니에요. 안 나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어쨌든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바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게 영어 G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한번 모였다가 그리고 출발을 해야지 바로 올라오자마자 그냥 팍 출발을 해버리면 이 소리 자체는 틀리게 돼요. 됐죠? 자, 해보고 넘어갈게요. gamble 다시 한번 gamble 한 번 더요. gamble 자, 이 단어는 그래서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절대로 gamble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영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슈어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는 좀 전에도 봤지만 이 단어를 먼저 봅시다. uncle. 자, 우리나라는 요 단어 글자 하나하나만 정확히 읽으면 되는 그 음절 언어예요. 그래서 uncle 이렇게 발음을 하면 뜻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어는 우리나라처럼 uncle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강세 언어니까. 영어는 강세를 기준으로 그 소리를 유출을 해내는 거지, 요 뒤에 나오는 이렇게 한국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만 정확히 발음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강세를 지켜주고 강세가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를 내가 유출을 해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하나하나를 정확히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uncle이라는 단어는 unc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고요. uncle, uncle, uncle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줘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글자만 정확히 읽으면 돼서 음절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는 강세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강세 언어 혹은 강세 리듬 언어라고 해요. 강세가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에서 강세가 있었죠. 그죠? 단어에서 3음절에는 뭐 2음절에는 당연히 강세가 하나 있고 1음절에도 강세는 있고 3음절 혹은 4음절로 가게 되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강세를 정확히 지켜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맞죠? 근데 그게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문장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문장에서도 강세 언어의 특징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보면 나 수영할 수 있어. 이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있죠. 중요한 단어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나 수영할 수 있어.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영어에서는 내가 문장 내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문장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올려요.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그냥 흘려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흘려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문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문장 내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등등등, 형용사 등등등.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문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내 행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중요 단어라고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전치사라든지 뭐 이제 대명사라든지 혹은 조동사 이런 것들은 기능어라고 해서 문법의 완성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문법적 완성을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강하게 발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발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 발음을 해요. 아주 짧고 부드럽게 발음을 해서 흘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강세 언어의 특징이 살아나게 되죠. 자, 이 문장을 아까 썼던 문장을 그대로 바꿔볼게요. 요 문장입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수임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인데 진짜 주어가 아니라 이제 대명사를 쓰는 주어죠. 조동사죠. 그리고 동사예요.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음으로 써봤을 때 I can 요렇게 써주겠죠. 그죠? 요렇게 쓰게 되는데 요 두 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 발음을 해요. 흘려서 대충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발음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발음이 원래는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문장으로 보면 요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고 슈어로 발음을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an swim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I can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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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wim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 기능어들이라 그래요. 문법적 완성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내려서 발음을 하고요. 중요한 동사나 목적어, 형용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발음이 원래 우리가 읽으면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여기 앞에 두 개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흘려서 발음을 해요. 더 중요한 걸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흘려서 발음을 하게 되면 요런 발음들이 여기 있는 모음들입니다. 모음들이 슈아 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건 규칙은 아닙니다. 규칙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I can swim, I can swim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흘려서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줘. 그래서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다시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빨리 간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I can swim, I can swim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내가 단어 몇 개만 들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다 정확히 이해를 못해도 단어만 몇 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요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내가 대충 발음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대충 발음을 하고 중요한 것들은 높여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단어만 들리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껴있는 투부정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이런 조동사라든지 이런 대명사로 쓰는 주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듣지는 못해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듣지는 못하는데 영어를 많이 하고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아 저런 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발음으로 I can swim, I can swim. 그럼 빨리 합니다.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다시 한번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을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중요한 단어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보면 여기선 swim이 중요하죠, 밥이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죠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음을 해보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을 볼 때는 내가 한번 분리를 해서 중요한 것 뽑아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영어의 리듬을 배워가는 과정인 겁니다. 알겠죠? 자, 문장을 더 볼까요? 자,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go 일단 있을 거고. want도 있죠. to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to. 안 중요해요. 요거는 문법적 완성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I는. 아까 전에 봤었죠. 아까 전에 봤던 대명사로 쓰는 주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발음교로 하나하나 써보면, 자, 그냥 이어서 쓸게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발음기호를 쭉 써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와 요거예요. 그죠? 그럼 요 두 개만 발음해 봅시다.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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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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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go, want, go. 자, 중요하지 않아요? 요건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정확히 하나씩 발음을 해보죠. I, to, I want to go, I want to go. 자, 그러면 하나씩 그 중요하지 않은 건 요거로 바꿔서 발음을 하죠. 자,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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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to, want to, want to. 여기도 요거로 바꾸죠.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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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ant to go, want to go, want to go. 다시 한번 want to go, want to go, want to go. 다시 한번 want to go, want to go, want to go.
자, 그럼 지금 발음을 할 때 소리가 하나가 어디서가 뚝 한번 걸리는 느낌이 나죠? want to go, want to go, want to go. 어디에서 소리가 끊겨요? 어디서 소리가 이렇게 한번 걸리나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want to go, want to go. 요렇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원어예요, 원어. want to를 want to라는 걸 원어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요거를 발음기호로 써보면 요거예요. wanna. 왜 그러냐면 요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to라고 한 번 더 발음해보면 소리가 뚝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슈어 발음으로 바꿔서 wanna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발음을 할 때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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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go. 요렇게 발음을 해줘요. 여기서 I 발음도 슈어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있는 T 발음도 슈어 발음으로 바뀌긴 했는데 T 발음 때문에 내가 소리가 끊기니까 요것도 wanna로 바꿨단 말이에요.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요렇게 바꿔준 원리가 바로 이 중요한 건 올라가고 중요한 건 올라가고 중요하지 않은 건 내려주게 되면서 생겨나는 원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분명히 내가 요거를 요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은 want to와 go만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어차피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6개, 10개, 20개로 이어진 문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내가 요런 연습을 통해서 요게 어떻게 소리가 돼야 되고 어떤 걸 올려줘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많이 연습을 해서 요런 것들을 요렇게 발음을 하는구나를 알아야지 내가 이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알죠? 영어는 어쨌든 강세 언어입니다. 강세 언어. 문장에서 중요한 건 크게 얘기를 해주고요. 단어 하나에서도 중요한 강세는 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중요치 않은 것들은 흘려서 빠르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서 내가 듣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I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내 귀에는 I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요 사람들이 요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발음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흘려 발음하는데도 원리가 요런 것들은 다 슈어로 바뀌어서 발음되면서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야. 굳이 내가 입모양을 크게 하면서 이 소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wanna go, wanna go, wanna go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했어요.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요렇게 발음을 해보면 내가 얼마든지 아무리 내가 발음이 좋다고 해도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툭툭툭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리가 요런 것들을 빨리 발음할 수 있는 원리는 문장 내에서 중요한 것,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요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하고 좀 전에 드렸던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 소리가 발음이 되는구나 이런 감을 조금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또 내가 문장을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이렇게 이 문장은 발음이 이제 문장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고 마치죠. 다음은 요런 문장이에요. 요런 문장. Why do you like it? 자, 발음기호로 문장을 한번 써보죠. 자, why do you like it? 자, 이 문장이네요, 이 문장.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해요?
요거 중요하죠? 동사.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의문사. 그리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중요해요, 문장에서. 사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이 바뀌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문장에서 요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그냥 봐요. 알죠? 왜냐면 정확히 요게 없으면 의미가 생기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문장의 그 문법적인 완성을 위해서 넣어놓은 뭐 이런 it이라든지 do라든지 혹은 이제 대명사로 쓰는 주어 요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올라가는 것들은 요거 나머지는 다 내려오죠. 그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발음은 정확히 해줘야 되죠. 그죠? 요 발음 정확히, 요 발음도 정확히, 요 발음들은 흘려서 발음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확히 일단 발음을 해볼게요.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자,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하면 소리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하나를 정확히 하면 소리가 어쨌든 텀이 생기게 돼요.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이렇게 텀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서 힘을 빼요, 이 발음을 할 때. 그래서 요 발음도 do가 아니라 the, 요 발음도 you가 아니라 y, 이것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why do you like, why do you like,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자, 근데 요 발음 같은 경우는 뭐 it이라고 해도 별로 그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I라고 하는 발음 자체가 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슈아 발음과 요거 발음의 차이는 입술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차이기 때문에 이거로 발음을 하나 요거로 발음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 요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Why do you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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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하고 계시죠? 따라 하셔야 돼요.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다시 한번.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자,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발음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해볼게요. Why do you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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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발음을 하면. 정확한 발음은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내가 어쨌든 입술 모양이랑 혀의 위치랑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간이 느려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시간 낭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들은 다 부드럽고 빠르게 발음을 해주고 중요한 것들만 올려서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정확히 발음을 한다는 얘기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빠르고 이렇게 가볍게 발음을 해주고 중요한 동사라든지 이런 의문사 같은 것만 정확히 해주면 이 문장은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알죠? 다시 해볼게요.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다시 한번.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그죠? 이 발음도 사실 그 정확히 발음을 하면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가게 되면서 이것도 그냥 흔적만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흔적만 남기고 넘어가면 돼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 흔적만 남겨주고 자음들의 특징만 남겨주고 넘어가면 이 발음은 그 사람들의 특성상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터득을 해야 돼요. 터득을 해서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요령도 요런 데서 생기는 거야. 내가 듣기를 할 때도 잘 들을 수 있는 요령도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발음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은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보면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자, 빨리요.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다시 한번.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은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장을 총 3개를 처음으로 봤는데 그 문장 3개를 가지고 내가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연습을 계속 해보고 요거는 중요하고 요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발음이 되네.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렇게 발음이 되네. 요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 가면서 문장 짧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짧은 거부터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그런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요렇게 보면서 가시면 내가 요런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연습 많이 해주면 내가 그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슈아 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슈아 발음. 아래턱이 내려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입모양에서 그냥 소리가 나오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요게 강세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요 슈아 발음은 워낙에 그 입모양도 크지 않고 강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발음은 아니에요. 강세는 아니고 그냥 내가 순수 음절들에서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음이었었는데 이 발음을 할 때는 절대로 턱이 열려서는 안 되고 입모양이 절대로 커서도 안 돼요. 자연스러운 입모양 상태에서 소리를 밀어내주면 되는 거였고 요 발음을 해줄 때는 그래서 으라는 소리로도 들리고 어라는 소리로도 들려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발음을 해줄 때는 지금 입모양을 지켜서 내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으로 소리를 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그 단어에서 봤을 때 내가 강세는 정확하고 강하고 이제 높게 발음을 해줘야 되고 순수 음절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음절에 만약에 이 슈아 발음이 들어가 있다면 그 발음대로 발음을 해주면 되고 다른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순수 음절의 경우는 요걸로 바꿔서 발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그거를 이 슈아 발음을 바꿔서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발음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문장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처음 봤는데 문장 안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높고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리 흔적만 남기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나오게 되는 그 발음들 모음들이죠. 특히 모음들도 요 슈아 발음을 바꿔서 발음을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Why do you like it? 요 문장을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이렇게 슈아로 바꿔서 발음을 하면 내가 속도를 붙여서 발음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음하는 형식 혹은 요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혹은 요렇게 문장 내에서 요게 중요하구나 요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것들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그리고 연습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듣기는 월등하게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그리고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게 우리나라 말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요렇게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문장을 취급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수 발음 발음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